자, 여러분 트랜지스터 지난 시간에 그 NPN 접합 트랜지스터 우리 보여줬었죠. 거기 이제 등가 모델도 얘기했었고 작동 원리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증폭기로서 작동을 하는 것을 조금 더 배울까.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다가 좀 말하는데 그 증폭기로 쓰는 모드에서 우리가 요 베이스 미터 그 다음에 베이스 컬렉터 사이에 전압에 따라서 이 네 영역으로 나눈다 그랬었습니다. 이 네 영역 가운데 증폭기로 쓰는 모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포워드 액티브 모드가 얘가 뭐와 뭐 사이가 포워드고 뭐와 뭐 사이가 리버스입니까? 이미터 베이스가 포워드이고 그 다음에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가 리버스인 경우죠. 그래서 이게 요 경우가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리버스인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는 주입된 전하가 강한 전기장에 의해서 딱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리버스 바이어스 되어 있는 PN 접합 다이오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다 리버스인 경우를 우리가 컷오프 모드라 그래서 디지털 스위치 켰다 껐다 해서 실제 끄는 영역입니다. 끄는 영역이고 양쪽 다 베이스 이미터 그리고 베이스 컬렉터 사이 둘 다 포워드인 경우를 우리가 세츄레이션이라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에서는 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일 때 입력에 대해서 온인 경우, 입력에 대해서 오프인 경우를 이제 세츄레이션 모드와 컷오프 모드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이제 리버스 액티브 모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세츄레이션 모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서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서는 이게 V 베이스 이미터 사이고 얘가 V 컬렉터 이미터 사이 전압이죠. 보면 여기서 전압이 이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중간이고 이게 이미터 사이가 제일 전압 낮으면 여기 베이스 이미터 사이는 포워드고 여기는 리버스입니다. 그런데 컬렉터 쪽 전압이 쭉 떨어지면 원래 여기 N, P, N이니까 P와 N 사이에 N 쪽이 전압이 높으면 여기가 리버스 바이어스 되어 있는 거고 밑이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권총이 있으면 총으로 팍 발사를 시켜서 전압 확 날아가는 좀 날아갔다가 요 베이스 컬렉터 사이에 리버스 바이어스 걸려 있는 강한 전기장에서 탁 지나가는 커런트 소스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여기 리버스거든요. 근데 컬렉터 쪽 전압이 좀 떨어지면 점점 떨어지면 요 사이에 이 리버스가 좀 약해지죠, 그죠? 약해지는데 점점 떨어져서 이게 0.7V 이하로 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떨어지면 그럼 보면 전류가 이제 확 여기도 포워드가 됩니다. 순방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턴온이 되면서 우리가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는 컨스턴트 볼티지로 800mV 정도의 컨스턴트 볼티지로 환산을 하고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에도 200mV 정도 되는 컨스턴트 볼티지로 항상 온이 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압이 많이 떨어지면 우리가 세츄레이션 모드가 확실히 둘 다 턴온이 되는 세츄레이션 모드가 모두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다이오드 식으로 표현할 때 이제 보통 컬렉트 이미터 사이에는 이제 전압을 바꿔줘도 이 전류가 변하지 않는 그런 커런트 소스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런트 소스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컬렉트 이미터 사이 전압이 쭉 떨어지면 보는 것처럼 여기 컬렉터 쪽 전압이 떨어지면서 요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 순방향으로 바뀌고 그러면 이제 더 떨어지면 전류가 같이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여기가 바로 세츄레이션 영역이고 여기가 포워드 액티브 리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여기서 이제 이를 이제 등가 모델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경우는 이제 그러면 이 경우가 우리가 이제 보면 베이스 쪽 전압이 확 높거나
베이스선이 확 낮거나 이런 되면 되거든요. 보면 여러분 보면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컬렉터 전압 딱 돼 있는데 베이스 이미터 전압 확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확 높다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확 높으면 여기가 확 높아졌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회로를 이래 보는 거죠.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이렇게 하고 입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저항이 달려 있습니다. 저항이 달려 있고 VCE가 더 있으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전압이 확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확 올라가면 여기 전압이 확 떨어지죠. 여기가 전압 올라가면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저항을 통과하는 전류가 커지고 그러면 VC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확 올라가면 이게 세츄레이션 모드로 여기도 순방향인데 둘 다 순방향인 그런 상황에 전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전류가 확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VBE가 우리가 전압을 이렇게 확 올렸을 때 요거는 ON이 되고 확 내렸을 때 얘는 OFF가 돼서 우리가 디지털 회로에서 이제 입력이 하이면 ON, 그다음에 입력이 로우가 되면 OFF가 되는데, 자 ON과 OFF가 됐을 때 이걸 봅시다 한번. 이게 그냥 탁 높아져서 이것이 ON이 탁 됐습니다. 탁 됐으면 여기 이제 스위치 다 켜지는 거죠, 그죠? 스위치가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로 이렇게 된다 그랬었는데 기본적으로 시그널 관점에서는 컨스턴트 볼티지가 그냥 쇼트된 거랑 똑같죠, 그죠? 여기 딱 내려갔을 때 여기는 위에보다 전압이 낮죠, 그죠? 전압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 켜지면 얘는 그라운드를 딱 가니까 ON이 되면서 여기는 로우가 되고, 그다음 여기가 로우가 확 돼버리면 꺼져버립니다. 이게 여기 전류가 다 꺼져버리면 다 꺼지기 때문에 스위치 꺼져버리면 여기는 전류가 안 들리기 때문에 요 VC는 VCC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가 내려가면 얘는 확 올라가서 하이가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위치에서 하이면 로우, 로우이면 하이가 되는 그런 간단한 회로가 되거든요. 디지털 회로가 되거든요. 요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용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제 이런 게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디지털 아두이노 같은 게 있죠, 여러분. 아두이노 같은 거 있을 때 뭐 D0, D1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D0, 뭐 D2 뭐 이렇게 디지털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디지털로 나올 때 얘를 하이 혹은 로우로 바꿀 때 이게 스위치가 충분히 켰다 껐다가 어려운 그런 릴레이 같은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릴레이를 이제 돌린다 그랬을 때 이거를 켤 수 있는 전류가 충분히 필요할 때는 보는 것처럼 여기다가 릴레이를 달아놓고, 여기 달아놓고요. 이제 이 중간에다가 릴레이를 달아놓고 이게 하이가 되면 전류가 확 흐르고, 로우가 되면 전류가 꺼지고 해서 여기에 강한 좀 큰 전류가 필요한 그런 회로에 이런 트랜지스터를 전력 증폭하고 해서 제어하는 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두이노나 이런 것들 할 때 이런 응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세츄레이션 모드는 디지털 회로에서 ON과 OFF에 해당되는 그런 특성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고, 베이스 이미터는 이제 충분히 되니까 800mV고, 그다음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사이에서는 200mV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기억을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라지 시그널에서는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서는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이오드가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연결되어 있고, 근데 순방향이기 때문에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도 순방향이죠. 순방향이니까 다이오드가 순방향 연결되어 있어서 요 IS2라 되어 있는데 엑스포넨셜의 VT에 대해서 요 베이스 이미터의 요 앞에 개수만 다른, 그리고 순방향의 요 다이오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이제 IS1은 이제 실제 요 베이스 이미터 사이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증폭이 되는데 이렇게 그 엑스포넨셜 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베이스 컬렉터 사이에 요게 다이오드가 있는 건 이해되죠, 여러분? 그죠?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 순방향이니까. 그죠? 세츄레이션 모드에서는 베이스 컬렉터 사이에 순방향에 걸려 있으니까 다이오드를 순방향 연결되어 있는 다이오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이게 앞에 개수만 틀린데 VBE가 걸려 있고 요 값도 엑스포넨셜 VBE로 표현하고 다 VBE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레퍼런스 소스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발생하고 딥 세츄레이션 되는 거를 완벽히 온이 돼 가지고 이제 각각 이제 카이스터 볼티지 그 PN 다이오드가 전류가 충분히 흐르면 일정한 전압을 가진 모델로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베이스 이미터, 컬렉팅 사이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배터리로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세츄레이션 모드이거든요. 앞에 액티브 모드하고 다른 어떤 바이어스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을 봐둘래요, 한번 여러분? 자, 그림 눈에 보입니까? 자, 이게 딥 완전히 세츄레이션 되어서 따라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컬렉터 전압이 낮아지면서 엣지 오브 세츄레이션 이제 세츄레이션이 시작되는 영역에서는 순방향의 다이오드가 베이스 미터, 베이스 컬렉터 사이에 연결되어 있고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커런트 소스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때도 사실 베타 값은 정의할 수 있거든요. 베타 값을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 VBE로 표현되어 있는 전압이 앞에 IS1으로 해서 전류가 정의되어 있잖아요. 정의되어 있는데 이때도 베타 값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스 전류에 대해서 컬렉터 쪽 전류잖아요, 그죠? 원래 액티브 모드에서는 베이스 이미터 사이 전류에 비해서 컬렉터 이미터 사이 전류가 몇 배 됐었습니까? 50에서 200배 정도 됐었잖아요, 그죠? 50, 200배 됐었는데 이게 그 세츄레이션 모드에서는 50에서 200배 되는 게 아니고 한 10분의 1을 줍니다. 작아서 왜냐하면 충분히 전류가 크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도 충분히 전류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전류 증폭 면에서 충분히 크지 않아서 베타 값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많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세츄레이션 모드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PNP 트랜지스터. 자, PNP 트랜지스터도 이제 생각해 볼 만한데요. 자, 그림을 보면 자, 봅시다. NPN 트랜지스터에서는 이런 보면 지금 NPN에서는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베이스 속 전압을 걸어주면 이 베이스 걸린 저항을 통해서 IB가 흐르고 이 전류가 베타배 요 흐르는 컬렉터 정도는 베타배의 IB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류가 이제 화살표를 보면 전류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죠? 되는데 PNP에서 똑같습니다. PNP에서도 이제 보면 똑같은데 이제 PN의 화살표가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PN이잖아요, 그죠? 화살표가 되니까 이게 PN, P가 되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있는데 반대편은 화살표를 그리지 않았죠. 자, 이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인데 보는 것처럼 홀인 경우는 PNP인 경우는 위에 P 쪽 2m 쪽이 플러스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컬렉터 쪽이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밑에서 NPN에서는 전자가 방출되고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리버스 걸어줘서 조금이라도 넘어온 차지를 그대로 컬렉션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PNP에서는 이미터가 양의 홀이거든요. 홀이 딱 방출된다는 얘기는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딱 방출됩니다. 그럼 딱 방출되는데 P하고 베이스는 이미터 베이스는 여전히 포워드입니다. 포워드로 해서 딱 방아쇠 당기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미터에서 요 N으로 보내졌는데 여기서는 PN, NP인데 여기가 밑에 포텐시 낮으니까 얘가 리버스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홀이 딱 밑으로 가니까 화살표를 보면 하나와 PNP는 위에서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고 NPN은 밑에 화살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영어 뭐 그냥 연습 삼아 영어를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 그 다음에 PNP 트랜지스터 시작. 자 보면 그래서 이거를 딱 묶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묶어도 되는 게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위에 자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 여기 V 베이스다, V 인풋이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한번 해봐. V인이 하이면 얘 올라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인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면 2m 베이스 사이 어떻게 됩니까? 2m 베이스 사이에 2m 베이스 사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포워드는 포워드인데 높아지면 점점점 요 베이스 쪽 커런트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낮아지죠, 그죠? 그 베이스 전류가 낮아지니까 여기는 베이스로 낮아지면 컬렉터 전류가 낮아지죠. 그러다 얘는 스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꺼지는 쪽 나죠, 그죠? 화살표가 있는데 이 전압이 높아지면 화살표하고 요 컬렉터 2m 사이에 전압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얘가 컬렉터 전류가 줄어들면서 스위치가 꺼집니다. 얘는 꺼지고 얘가 올라가면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2m하고 베이스가 높아지죠. 그죠? 높아지면 여기는 순방향입니다. 순방향이니까 얘가 전류가 증가하면 이 켜지는 거죠. 이렇게 일로 가면 켜지니까 얘는 ON이 되죠. 그죠? 그 결국 뭐냐면 요 회로가 위에는 꺼지고 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지면 여기 2m하고 베이스 사이의 전압이 차이가 줄어들죠. 줄어들면 얘는 오프가 되고 얘는 2m하고 베이스 사이의 전압이 커집니다. 커지니까 여기는 ON이 됩니다. 그래서 V를 딱 높을 때는 얘가 오프가 되고 얘가 ON이 되고 얘가 낮을 때는 얘가 오프가 되고 ON이 돼서 서로 양쪽에 켰다 껐다 되겠죠. 그죠? 켰다 껐다 되고 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하나로 했을 때 이 하나를 켰다 껐다 했었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되면 확실히 꺼져 있습니다. 뭐냐면 얘가 지금 켜져 있을 때는 전류 흐르잖아요, 그죠? 전류 흐르는데 요거는 하나 켜져 있으면 꺼져 있고 얘가 켜져 있으면 꺼져 있잖아요, 그죠?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꺼져 있죠, 그죠? 꺼져 있는데 이 자체가 보면 논리에서는 이제 얘가 로우냐 하이냐 이렇게 논리를 주면서 전류를 소모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 디스타벨을 한 예가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인버터라 그러고 얘 서로가 PNP하고 NPN하고 서로 이제 짝이 다 되어서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컴플레멘터리라 그러거든요. 서로 보완되는 요소의 그런 서킷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컴플레멘터리 그러고 얘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 FET를 배우면 FET에서 똑같거든요. 여기 이제 FET일 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이 들어갈 때 이게 모스 구조라 모스 그러는데 얘를 합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PMOS라 그러고 NMOS라 그러는데 합쳐서 CMOS라 그럽니다. 그래서 CMOS 들어봤죠, 여러분, 그죠? 예, CMOS 들어봤죠, 그죠? 여기 이제 N 채널, P 채널의 트랜지스터가 서로 우리가 하나 켜지면 하나 꺼지고 하나 꺼지면 하나 켜지고 이래서 이제 회로적으로는 푸시풀이라 그러거든요. 하나가 밀고 하나가 당기고 그런 밀당 그 회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PNP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좋은 점이 이제 보는 것처럼 하나의 NPN하고
PNP 있으면 하나가 온 됐을 때, 오프 됐을 때, 뭐 오프 됐을 때는 뭐 전류가 안 되는 상관없는데 온 됐을 때 실제 전류 소모되잖아요, 그죠? 소모되는데 이것처럼 해버리면 전류가 소모되지 않고 그냥 전압만 입력이 돼 있으면 하이, 로우가 돼 있으면 하이 이런 식으로 그 전압만 신호를 보낼 수 있으니까 장점이 있거든요. 자, PNP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NPN이 지금 우리가 썼던 모델이 이거죠. 라지 시그널 모델에서 NPN이면 얘가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다이오드가 있죠, 그죠? 자, NPN이면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다이오드가 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커런트 소스가 딱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IS의 입력이 VB에 나르게 VT로 식이 이제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가 딱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요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 전류에다가 베타를 나눠준 값이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흐르는 전류니까 이렇게 베타가 커런트 메타입니다. 커런트 증폭률. 자, 증폭률이고. 자, 이거를 이제 PNP로 따졌을 때 PNP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건 NPN이고 PNP는 자, 이렇게 표현입니다.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되는데 이미터에서 이제 들어오죠. 이미터에서 들어오는데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가 다이오드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죠.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다이오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미터에서 컬렉터 쪽으로 요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되어 있고 여기서 여기 전류는 이제 이 이미터하고 컬렉터 사이에 이 전류에다가 베타를 나눠준 값이 요 베타가 들어가죠. 요 전체에다가 요 베타를 나눠준 값이 요 베이스 속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PNP 쪽에서의 그 시그널 모델이라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림을 NPN에서는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이제 일렉트론이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 이미터 단자죠. 이미터 단자에서 전자가 팍 방출되는데 일부가 여기에 베이스에서 들어온 홀과 리컴비네이션을 하고 일렉트론이 요 공핍층까지 요 침범을 하죠. 침범을 하면 한 번 들어온 전자는 이렇게 샥 이렇게 컬렉션 돼 버리니까 전자가 이렇게 가고 홀인 경우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미션 되는 것이 여기 그라운드 되어 있으니까 이 그라운드에 대해서 이 베이스 쪽 전압이 낮습니다. 낮으니까 이미터에서 홀이 딱 방출되고 홀이 방출될 때 여기 그 베이스 쪽에 전자가 좀 들어오지만 약간 들어오기도 하지만 여기 리컴비네이션 되고 대부분의 홀이 요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 생긴 공핍층으로 들어가서 바로 커런트 소스로 컬렉션 되니까 이렇게 지금 이 그림이 이미터에서 따라 보겠습니까? 이미터에서 방출된 전하가 베이스에 주입된 반대 전하와 재결합을 하고 대부분의 주입된 전하는 베이스 컬렉터 사이의 역바이스된 공핍층을 통해 전류로 모인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PNP 트랜지스터도 여러분 NPN 트랜지스터를 계속 얘기를 해서 그렇지 PNP 트랜지스터 생각만 좀 바꾸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죠, 여러분, 그죠? 예. 그 진공관하고 다른 게 여러분, 진공관은 다른 게 여기서 나오거든요. 진공관은 그 뭐냐면 이렇게 진공 속에서 여기 진공이거든요. 진공에서 열을 가하면 필라멘트로 열을 가하면 열을 쭉 가합니다. 그럼 이쪽에 뭐가 나옵니까? 열을 가하면 여기서 진공에서 뭐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거든요. 진공에서 제가 진공관에 대해서 예를 보면 자 진공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진공 속에 이렇게 이렇게 히터가 감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진공에서
이렇게 히터로 가열을 하면 여기 뜨거운 이 히터에서 이제 뭐가 나오거든요. 진공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전자가 열전자가 나오거든요. 열전자가 나오는데 요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디오 앰프, 진공관 앰프 여러분 집에 있는 경우가 있다면 잘 보면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전구입니다. 전자가 나오는데 이 전자를 잘 모으려고 그러면 요 반대편에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대편에 무슨 전압이 되면 되겠습니까? 반대편에 전자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갈라 그러면 여기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플러스 되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여기 플러스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 플러스면 여기 전자가 하다가 딱 가겠죠, 진관을 향해서, 그죠? 나는데 여기 바깥에 여기가 만약에 부호가 반대로 돼가지고 커넥션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넥션이 이렇게 바뀌면 만약 반대로 바뀌었다. 여기 위에가 마이너스 밑에가 플러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가 마이너스 밑에가 플러스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튀어나왔는데 가다가 여기 마이너스니까 되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해보면 플러스일 때는 전자가 샥 날아와서 탁 전류가 흐르는데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반대로 됐을 때는 얘가 전자 날아가다가 도로 거꾸로 되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전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진공에서 이렇게 그 히터가 있고 히터에서 나온 전자가 날아가는 곳에 플러스를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고 반대로 해주면 전류가 안 흐르는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얘는 아까 우리 소자 가운데 뭐가 닮았습니까? 우리 배운 게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잖아요. 뭐가 닮았습니까? 여기 이쪽에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게 뭐죠? 다이오드잖아요, 그죠? 간단한 게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진공에서 이렇게 한쪽 방향일 때만 되는데 여기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렉트론은 있고 홀은 없죠. 그죠? 홀은 없고 한 타입만 전자 타입만 여기서는 소자 온오프를 결정하는 그런 환경이 돼가지고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PNP 트랜지스터인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라지 시그널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배웠고요. 자,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는 작은 신호 관점에서는 이 라지 시그널 모델에서의 전류 방향과는 서로 반대로 정의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할 때 이 위에 거는 여러분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위에 것은 위에는 지금 그 PNP인데 자 PNP입니다. P 여기 뭐 P N P죠, 그죠? P인데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는 여전히 R 파이 요 입력 저항이고 요 V 파이 이렇게 정의하고 요게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렉터와 이제 이미터 사이에 GM V 파이의 커런 소스죠. 커런 소스고 요 RO가 포함된 것은 early 효과라 그랬죠. early effect에 의한 early 저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라지 시그널 관점에서는 서로 반대를 했는데 왜 반대냐면 라지 시그널 관점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여기 2m에서 위로 가는 걸 표현했는데 요 밑으로 가는 걸 표현했고 그다음에 베이스 쪽 이렇게 들어가고 컬렉터 쪽 들어가는 우리가 그 NPN일 때 스몰 시그널 모델하고 비슷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했고 얘를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바이어스 방향에 따라서 해보면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로 표현했을 때 이제 뒤집어 놨죠, 그죠? 요거를 서로 뒤집어 놨습니다. 뒤집어 놔서 요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베이스 전류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이미터 쪽의 전류가 저를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표현하는 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 그 MPL일 때 우리가 이런 입력이 들어가면 밑으로 가는 걸로 우리 표현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로 표현했죠, 그죠? 지금 표현했는데, 이상하다. 베이스 쪽 전류가 증가하는데 왜 전류가 이제 이렇게 2m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표현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여기를 방향에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느낌학상.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그 라지스크나 모델에서는 실제 회로에서 흘러가는 방향하고 이제 그런데 소신호 관점에서는 이 전류가 이제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소신호란 거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뀔 때 이렇게 바뀐다면 여기서 여기는 DC 옵셋이고요. 요거는 DC 옵셋이고 소신호 이렇게 요것만 실제 입력되는 거니까 얘가 반대로 간다는 얘기는 위상이 서로 반대다. 증가할 때 예를 들어서 감소하고 서로 이제 위상이 반대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증가하면 감소하고 감소하면 증가하고 이런 식의 위상에 관한 정보를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 같은 소리는 어를 중심으로 해서 막 팔을 떠는 거잖아요, 그죠? 팔을 떠는 거니까 이 팔 떠는 부분만 딱 나중에 증폭할 때 소리 크게 키울 때 이런 작은 시그널 관점에서 회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살짝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그 증폭기로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제 보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커런트 소스 이상적인 볼티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다. 볼티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다. 이 관점은 이제 이런 커런트 소스를 이제 GM V파이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었는데 R 파이에 V 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저항을 뭘 다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상적인 증폭기는 아마도 전압 이득 V 인분의 V 아웃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V 인분의 V 아웃이다 라고 표현할 겁니다. V 인분의 V 아웃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 전력 소모 증폭기 좋은데 소모량이 많아가지고 배터리 금방 닳는다. 그러면 여러분 휴대폰 들고 다니는데 배터리 뭐죠? 그 충전기? 아니 뭐죠? 그 갑자기 생각난다. 휴대폰 보조 배터리. 휴대폰을 쓰는데 보조 배터리를 한 가방만한 걸 들고 다닌다. 그럼 여러분 쓸까요? 안 쓰겠죠, 그죠? 옛날 영화 같은데 보면 통신병이 이 등에 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등에 좀 막 돌리고 이러잖아요. 전화가 돌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 게 배터리 같은 거 많이 들어있죠, 그죠? 무겁게 하는데 결국 이제 증폭기가 전력 소모가 되게 많으면 실제 쓰이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압 이득이 좀 높으면 좋겠다. 얘가 굉장히 크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 전력 소모가 굉장히 작아서 배터리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속도가 충분히 빨라서 우리가 음성 같은 것들이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면 아무래도 소리가 왜곡되겠죠, 그죠? 왜곡돼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증폭기는 프리퀀시 리스판스, 주파수 우전성, 프리퀀시 리스판스. 되도록이면 높은 주파수에까지 증폭기를 쓸 수 있는 그런 회로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이 높거나 소모량이 적거나 속도가 빠르거나 그리고 그 증폭기가 잡음이 많이 나면 여러분 싫죠? 잡음이 나오면 싫습니다. 지지하는 이런 잡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증폭기의 증폭기의 그 조건입니다. 그리고 입력저항은 무한대로 되고 출력저항은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상적인 증폭기는 입력저항이 무한대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그 증폭기에 걔가 입력이 무한대라요. 입력 저항이 무한대면 바깥에서 내가 뭔가 전압을 넣고 싶은데 그 자체 그 전압이 자 입력이 자 입력장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R인으로 표현하고 외부에서 볼티지 소스하고 VS하고 내부 저항 소스 저항 RS를 이렇게 해서 딱 이거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게 증폭기 안쪽입니다. 얘가 이제 앰플리파이어거든요. 앰플리파이어인데 이 증폭기에 자 증폭기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증폭기의 입력으로 전압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내부 저항이거든요. 입력 저항인데 여기 이제 볼티지 소스가 있고 볼티지 시그널 원이 있고 이 자체 저항이 있거든요. 저항이 있는데 얘를 딱 연결을 해서 하고 싶은데 얘 증폭기의 가장 큰 목표는 최대한 요 소스 시그널 전압을 그대로 받는 게 좋겠죠. 그죠? 얘를 그대로 받는 것을 최대한의 목표로 하는데 얘가 그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걸리는 입력되는 전압은 가만 보면 요 내부 저항이 있으니까 RS 더하기 R인 분의 R인 한 인에다가 VS 곱을 한 전압이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입력 전압이 뭐냐면 RS 더하기 R인 분의 R인으로 한 것에다 VS가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 증폭기는 최대한 원 시그널에 전압이 그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VS가 그대로 들어가려 그러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요 입력 저항이 각각 이게 무한대로 가면 이게 굉장히 커져 버리면 V 시그널 그대로 받겠죠. 그대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볼티지 입력 파트에서 내부 저항이 굉장히 커야지 바깥에 내가 알고 싶은 혹은 시그널에 그 전압을 그대로 받을 때 여기 상당히 커진 내부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입력 저항이 무한대로 크면 시그널 저항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저항은 무한대로 큰 게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전지가 오래되면 그 내부 저항이 무지 커지죠. 무지 커지면 얘가 무지 커져 버리면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전압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바깥에서 나올 때 보면 바깥의 상황에서는 자 바깥에 나와야 됩니다. V 아웃이다. V 아웃이고 이제 이게 R 아웃이라 그러고 여기 이제 R 로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게 출력단이거든요. 아웃풋입니다. 자 아웃풋인데 이 아웃풋 출력단은 어떻게 되느냐면 뭔가를 딱 걸었습니다. 걸고 이제 이거를 내고 싶은데 여기 출력과 V 아웃이 있는데 여기 R 아웃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R 아웃이 있는데 여기 내부 출력 저항입니다. 항상 그 출력단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전자회로 실험 같은 거 할 때 펑션 제너레이터가 있다. 그럼 그 출력단에 50옴 적혀있죠. 적혀있을 텐데 그 내부 저항이거든요. 출력 저항에서 근데 이때 목적은 V 아웃을 최대한 출력 전압을 바깥에다가 많이 걸어주는 게 목표죠. 그죠? 여기 전압을 최대한 바깥으로 내놓으려 그러면 R 아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가 작아져야지 여기 최대한 걸릴 거잖아요. 그죠? 여기 전압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R 아웃은 0에 가까이 가면 좋겠고 R인은 얘를 무한대로 가까이 하면 좋겠다. 얘를 하나 합해서 V 입력에 대해서 V 출력이 되는 증폭기를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조건이 R인은 무한대, R 아웃은 0이 되면 내가 시그널은 제대로 받고 출력은 또 제대로 전달하는 이상적인 증폭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이제 갓 배웠는데 걔를 막 다리 3개잖아요, 그죠? 다리 3개인데 이 다리 3개 가지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회로가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좋은 증폭기를 판정할 때 항상 입력 저항은 무한대 쪽에 가까이 가고 출력 저항은 0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속도가 빠른 게 좋으냐
혹은 전압이 큰 게 좋으냐, 그다음 전력 소모가 적은 게 좋으냐,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그 회로마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증폭기로서 작용할 때 회로를 보면 DC 방법이 DC 분석이 있고 스몰 시그널 분석이 있는데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예. 예.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작은 신호에 대한 증폭기, 그래서 해보면 여러분 소리 내는 거 막 떠는 거 있죠. 떠는 게 하나의 신호가 되죠. 덜덜덜덜 떠는 게 작은 신호가 됩니다. 이제 그런 신호를 크게 증폭하는 거, 증폭하는 게 이제 증폭기인데, 요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합니다. 자, 회로의 석시 처음에 DC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특정한 그 입력대 출력이 있으면 이렇게 라지 시그널 모델에서 V인과 Vout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압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입력에 대한 출력이 변화가 없는 영역, 또 입력에 대한 출력이 변화가 없는 영역, 이 부분은 이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변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폭을 할 때 요 중심으로 해서 덧셈으로 요 정도 DC 바이어스에 시그널이 이렇게 섞인다 그러면 요게 이제 큰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DC를 여기 세팅을 딱 해놓고 신호를 딱 여기에 딱 태워가지고 보내면 출력이 많이 바뀌는구나 라는 거니까, 결국 DC로 요 세팅 포인트를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딱 맞춰놓고 이제 바이어스 잘못 걸면 어떻게 되냐면, 또 낮은 쪽에 바이어스 걸어주면 음성 신호가 들어가도 여기는 변화가 별로 없는 영역이죠. 그죠? 별로 없는 영역이고, 여기도 크게 키우면 음성 신호가 합쳐져도 크게 변화가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생각하면 내가 DC 바이어스를 중간에 해놓으면 여기 신호가 합쳐지면 여기 입력 출력이 크게 변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슬로프와 같은 이제 요 기울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DC를 라지 시그널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GM 등을 이제 정하고, 트랜스 컨덕턴스 등을 정하고, 그다음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여기서는 저항이라 생각되고,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이 전압원은 쇼트로 하고 전류원은 오픈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스몰 change of the signal, 작은 시그널의 변화에 대해서, 여기 합쳐지는 거 여기 있죠. 작은 신호의 변화에 대해서 보면 할 수 있는 것은 output of the signal, 시그널의 출력단이 같이 바뀌는 관점입니다. 출력단이 바뀌고 이 입력단이 이제 변화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약간 정리를 좀 하면, 이제 요 트랜지스터 모드를 잠깐 정리를 하면, 이제 트랜지스터를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자, NPN 교재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N이고, 그 다음에 N의 플러스고, 여기 P의 마이너스. 자, N, P, N일 때, 요거는 이제 요 전압이 높죠. 전압이 높고 낮고 미치는데, 이것은 액티브 모드. 아까 앞에 거 정리하는 겁니다. 액티브 모드고, 그 다음에 PNP에서는 P, N, P, N 되고, 이제
약간 플러스.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도 액티브 모드입니다. 액티브 모드고 여기 전압이 높아지는 거죠. 전압 쭉 높아져서 여기가 플러스 되고 자 이렇게 되는 높이 낮죠. 높고 높이를 표현했거든요. n p n이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P고 여기 보면 여기에 간신히 거의 같은 이렇게 이것도 거의 같은 쪽으로 이렇게 같은 쪽으로 표현하고 이거는 이제 edge of saturation 딱 맞는 그런 영역이고 이제 saturation 모드는 됐을 때 여기 낮고 여기 더 높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 여기서는 여기 더 낮고 이렇게 돼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거는 saturation 모드 요 세 가지가 이제 요 액티브 모드하고 saturation 모드 바이어스 부분이죠. 그 DC 어널리시스를 할 때 이제 I 컬렉터는 IS의 엑스포넨셜의 그 PNP일 때는 V의 EB 이미터와 베이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미터 베이스 그다음에 I 베이스 쪽 전류는 베타로 나눠주고 컬렉터 쪽 전류를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의 E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I 이미터는 이 두 개 합입니다. 두 개 합이니까 IC하고 플러스 IB인데 얘는 IS 요거하고 베타분의 IS니까 이거는 1 플러스 베타분의 1의 IS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E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1의 IS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EB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I 이미터가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하거든요. 세 가지 다 생기죠. 여기 이제 early 효과가 이제 들어갔을 때 여기 early 효과가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것은 DC 어널리시스에서 여기다 곱하기 1 플러스 VA분의 V의 이미터 컬렉터를 곱을 해줍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including early effect를 이제 합쳐진 그런 곱을 해서 여기 차이점은 이미터 베이스고 이미터 컬렉터고 그래 됐죠, 그죠? 여기 이제 노테이션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요 식 자체가 여러분 DC 어널리시스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이게 이제 소리를 다시 내볼까요 한번 여기서 여기를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면 이 트랜지스터를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약간 입력 저항 같은 거, 인풋 임피던스 아까 아웃풋 임피던스 게 나왔었죠, 그죠? 인풋 임피던스, 레지스턴스라 표현한 인풋 임피던스, 그다음에 아웃풋 임피던스를 했는데, 자, 인풋 임피던스는 앰플리파이어에서 크면 좋다 그랬습니까? 작으면 좋다 그랬습니까? 입력 저항은 크면 좋다 그랬고 아웃풋 저항은 작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인풋 저항과 아웃풋 저항을 이제 계산할 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 이거 봅시다 한번. 우리가 이 가벼운 이제 증폭 회로로 이렇게 요 회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V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이거 얘기할 때 얘를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붙이는 게 있습니다. 이름 붙이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잘 정의되어 있는 포텐셜이 세 단자 가운데 하나만 있습니다. 잘 정의되어 있는 포텐셜이 이 세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사이에 잘 정의되어 있는 포텐셜 어디입니까? 잘 정의되어 있는 포텐셜 베이스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흔들더라도 잘 정의되어 있는 포텐셜 안 바뀌는데 어디입니까? 2m죠. V는 베이스는 내가 넣는 거에 따라 다 바뀌죠. 컬렉터는 어떻습니까? 컬렉터는 여기 전류가 흐르는 거에 따라 다 바뀌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트랜지스터의 증폭 회로는 얘는 뭐냐면 2m 단자가 하나의 그 잘 정의되어 있는 단자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2m가 잘 공통적으로 잘 돼 있다 그래서 따라 부르면 카먼 2m, 카먼 2m, 네, 카먼 2m 증폭 회로라 그럽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는데 자 이것에서 이제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력 저항, 출력 저항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한번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입력 저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자 입력 저항은 여기서 여러분 보면 자 여기에 R 파이고 여기에 GM의 V 파이고 V 파이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얼리 효과를 고려하면 여기에 RO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모델이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RC가 있는데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는 VCC가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는 VCC가 변하지 않는 값이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그냥 저항 0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라운드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쇼트된 거로 표현해서 이렇게 그라운드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이 RC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그라운드 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이게 베이스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입력 저항을 측정한다 그러면 이제 입력에서 바라봤을 때 딱 저항 측정한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저항을 측정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통? 뭔가에 저항을 측정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저항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테스트 바로 찍습니까? 바로 찍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죠? 전압을 걸어줘서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되겠죠. 전압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걸 알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VX를 걸어줘서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IX가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VX를 걸어줘서 VX를 걸어줘서 IX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VX, IX 되면 여기서 여러분 보면 지금 VX하고 그림에서 V파이 같죠? 그죠? VX하고 V파이 같죠? 그죠? V파이 같고 여기서 IX는 보면 여기를 지나갑니다. IX, R파이, IX에다가 R파이를 곱을 하면 바로 V파이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나눠주면 VX 나누기 IX, VX 나누기 IX 해보면 얘는 얘는 R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R 입력 저항이 그냥 요 R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이 R파이는 여러분 R파이 입력 저항은 I 베이스분의 V의 서멀 볼티지라 그랬죠. 그죠? V 베이스 전류의 서멀 볼티지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컬렉터 전류에다가 I 컬렉터 전류에다가 베타라 나눠준 데다가 VT라 그랬는데
여기서 베타를 넘기면 여기 이제 베타 나누기 IC 나누기 VT인데 컬렉터 쪽 전류에다가 VT 나눠준 게 얘가 GM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GM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력 저항은 이제 보는 것처럼 베타와 GM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다음 만약 아웃풋 임피던스, 아웃풋 저항을 본다 그러면 이게 입력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입력 저항은 약간 VX와 RX를 바꿔주는 거에 차원에서 R 파이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웃풋 저항은 여러분 트랜지스터에서 이렇게 V인이 됩니다. 했을 때 여기다가 R 아웃을 재려고 합니다. 딱 연결을 해서 이 출력단에서 바라봤을 때 얘는 저희 어떻게 보일까라는 겁니다. 트랜지스터가 아까는 입력단에서는 뭐였었죠, 여러분? 트랜지스터 입력단은 알파였죠, 그죠? 알파였는데 출력단에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여기서 연결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입력을 여기서 바라봤을 때 되느냐 하면 이 입력단에서는 그라운드를 시켜줍니다. 입력단에 그라운드 시켜줘서 얘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라운드 시켜주고, 다음에 똑같이 R 파이에 V 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고, 똑같이 이것은 GM V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RO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라운드고, 여기에 이제 넣는 거거든요. 여기에 VX 걸어주고 걸어준 흘러간 전류 IX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아웃풋 저항을 구한다고 치면 이 IX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V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V파이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양쪽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V파이는 뭐가 되죠? V파이는 여기서 뭐냐면 출력단에서 내가 제본이 출력단이다 싶으면 입력단에 변하지 않게 고정시켜 놓고 재야겠죠, 그죠? 위에 딱 고정시켜 놓고 요것만 바뀌도록 입력을 해보면 얘를 고정시켜 놓는다는 얘기는 시그널 관점에서는 그라운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시그널 관점 그라운드니까 이 지점과 그 2m 사이에 V파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잖아요. 이게 V파이면 GM V파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되면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리죠, 이게. 전류 안 들으니까 그러면 IX, RO가 되니까 결국 이제 VX가 통째로 RO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저항은 뭐밖에 안 보입니까? 그냥 R제로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VX에다가 RO를 나눠준 것이 IX니까 VX 나누기 IX는 RO가 됐으니까 R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이 이제 이렇게 딱 나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조금 달리 생각해서 이 방금 했는 거 보니까 트랜지스터가 있을 때 액티브 모드로 작동할 때, 액티브 모드로 작동할 때 베이스 입력단에서는 입력 저항이 얼마였었죠, 여러분? 거기서 알파이 그죠? 근데 컬렉터 쪽에서는 얼마죠? RO로 보이죠. 여기서는 RO로 보이고 여기서 알파이로 보이고 단자 하나 더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2m짜리 단자 하나 더 남았죠. 요 밑에서 바라봤을 때는 얘가 저항이 뭐로 보일까 라인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단에 대해서도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밑에 단에 대해서도 VCC 자, 이렇게 Vin 해서 여기에 이제 요 단에서 보는 겁니다. R 아웃을 보는 겁니다. 자, 2m 단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R 파이에 V 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고, V인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R 아웃에다가 볼티 소스하고 커런트 메탈을 딱 하면 얘는 그라운드로 봐야겠죠. 그라운드로 보고 이제 이게 이렇게 되고 여기에 GM V 파이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
얘가 RO가 되고 요 위에 VCC잖아요, 그죠? 그럼 시그널 관점에서는 VCC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여기 컬렉터 쪽이 그라운드 되는 거죠. 그라운드 되니까 여기 이제 그라운드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 2m 단에서 입력한 그 이제 VX하고 요 흘러가는 IX 요걸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비교하면 이제 컬렉터 단에 2m 단에서 바라본 저항이 나오는데 자 이거 봐요 한번. 이렇게 돼 있으면 전류가 자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 여기 흘러가는 전류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이 사이에 V파이가 걸려 있죠. 여기 저항이 얼마입니까? R파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 전류가 얼마입니까? R파이분의 V파이죠. 그 다음에 흘러가는 전류가 이제 전류가 GMV파이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 다음에 IX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자, 흘러가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서 VX 자, VX는 여기 플러스잖아요. 그죠?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그 VX 하나 마이너스 플러스 V파이는 지금 폴라리티 반대죠. 그죠? 반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VX는 우리가 뭘 알 수 마이너스의 V파이구나. 이런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뭐냐면 얘를 이제 지우고 안 지워지네. 안 지워지네. 말고 Vx 한번 플러스 V파이 했는 것이 0이다. 이런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전류가 다 들어가고 있죠. 지금 IX 이게 다 들어가죠, 그죠? 다 들어가서 완전 합쳐지잖아요, 그죠? 이 노드에서는 0이 되겠죠, 그죠? 세 개 다 합치면 0이 됩니다. 아니면 요 두 개 IX를 키로프 법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IX, 마이너스의 IX 하는 것은 요 두 개 합입니다. 이제 요 반대로 나오는 걸로 생각해 보면 R 파이분의 V 파이 더하기 GM V 파이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처음에는 RO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RO를 한 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빼고 이제 요 두 개 전류원이 되는 거죠. 두 개 전류원이 되면 그럼 여기서 GM 이래 되면 마이너스 IX에 되니까 그 VX는 마이너스 V 파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VX 플러스 V 파이는 VX는 마이너스 V 파이고 마이너스 IX는 R 파이 분의 V 파이 더하기 GM V 파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2m 단에서 바라본 저항, 자 우리가 2m 여기서 바라본 저항을 딱 보려고 하니까 이제 딱 나눠주면 되죠, 그죠? R 아웃은 IX 분의 VX인데 여기 마이너스 약분되고 결국 뭐가 되냐면 VX는 V 파이 1이 V 파이 1이 되고 GM 플러스 R 파이분의 1이다 라고 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GM 그럼 이제 여기 GM 플러스 이래 되는데 여기 이제 하나의 되는데 이 GM이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GM에다가 R파이가 충분히 1보다 크면 어때 근사적으로 GM분의 1이 된다라는 겁니다. GM분의 1 트랜스 컨덕턴스의 이제 역수에 비례하는 값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봐요 한번. 자, 세 가지 봅시다. 여기 RO를 지금 빼게 됐는데 한번 베이스 쪽에서 바라봤을 저희 뭐로 보이죠, 여러분? 얘가
이 트랜지스터에서 베이스를 바라봤을 때 저항이 뭐로 보여요, 여러분? R파이로 보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클래스에서 뭐라 보인다고 그랬죠? R5로 보인다고 그랬죠. 이 밑에서 바라봤을 때 뭐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근사적으로 GM분의 1로 보인다고 그랬죠. GM분의 1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그냥 알파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알파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되는데 얘를 이제 굳이 살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R 아웃이 GM R 파이 플러스 1분의 R 파이로 위아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R 파이가 위로 올라가고 GM R 파이 플러스 1에 할 수 있습니다. 자, GM R 파이는 여러분 값이 뭡니까, 여러분? GM R 파이. GM 알파는 뭡니까? 자, GM이 여러분 뭐였죠? GM은 V 서멀 볼티지 분의 IC였죠. 그죠? 알파이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알파이는 I 베이스 쪽 전류분의 V 서멀 볼티지였죠. 그죠? 그죠? 그럼 이제 GM 알파이는 두 개 곱을 하면 VT 약분되고 IB분의 IC입니다. IB분의 IC가 뭡니까, 여러분? IB분의 IC가 뭐죠? 베타죠. 그죠? IB분의 IC가 베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베타 플러스 1분의 R파이가 되죠. 그죠? 베타 플러스 1분의 R파이가 R아웃입니다. 그럼 아까 GM분의 1, 근사적으로 GM분의 1하고 혹은 베타 플러스 1분의 R파인데 잘 봐요 한번. 이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등가면을 가만히 보니까 얘가 지금 VX를 딱 보니까 여러분 그 방금 같은 지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볼 때는 이렇게 전압을 딱 걸어주고 전류를 재가지고 이 속에 걸 알고 싶은데 임작이 아까 베이스 바라봤을 때 얘만 보였죠. 그죠? 얘가 보이는데 요 VX는 싹 보니까 뭐 딱 전압을 걸어도 전류 바꾸려고 하는 보니까 얘가 알파인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가 전류 같이 바뀌잖아요. 그죠? 전류 같이 바뀌죠. 얘 전류가 좀 바뀌면 얘도 같이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 전류 조금 흐른다 싶으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죠. 여기가 비례해서 이쪽에 더 많이 흐르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파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전류가 같이 바뀌니까 전류가 생각보다 많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뭐냐면 VX 늘렸더니 얘가 전류가 늘어나는데 얘가 늘면 얘도 같이 늘잖아요. 그죠? 같이 늘니까 저항은 VX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저항은 알파에 대해서 줄어드는 효과다. 그래서 보면 줄어드는 효과에서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이다 하는 겁니다. 알파이는 이 밖에서 봤을 때 이제 2m 단에서 봤을 때 요 저항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 그 나중 책에 나올 때 한번 다음 주 오기 전에 찾아봐요. 한번 resistance reflection rule이라고 그럽니다. 따라해 볼래요 한번? resistance reflection rule. 예, 커런트 소스를 거쳐서 반대편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할 때 이제 요 저항이 조금 더 큰 걸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GM 분해로 되어 있는 것은 자 이런 거 한번 봐요 한번. 나중에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걸 하게 되면 그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는 입력 저항이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입력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순수 전압을 하기 때문에 입력 저항이 무한대는 얘기는 알파이가 무한대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굉장히 좋은 증폭기잖아요. 그죠?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는 바이폴라 정전 트랜지스터에 비해서 차이점이 입력 저항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아까 이상적인 증폭기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알파이 무한대되면 얘가 0이 되겠죠. 완벽히 GM분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다리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저항이 한 개 있다. 저항 한 개 있다. 그럼 여기 저항은 내가 봤을 때 이게 R이면 얘를 뭐로 보죠? 한쪽 봤을 때 R로 보죠. 그죠? 골로 보는 게 아니라 R로 보죠. 이게 R로 보죠. 그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다리 3개가 있다. 그러면 베이스 바라봤을 때 뭐로 보죠? 베이스에서 바라보면 뭐로 보입니까? 트랜지스터가 다리 3개가 있는데 자 이제 큼지막하게 그릴게요. 다리 3개 2m 베이스 컬렉터가 있다. 저항이 이렇게 있다. 자 오른쪽은
내가 얘를 보고 한쪽 단지 딱 보고 쫙 보면서 너도 이 전압을 걸어주고 전류를 재보는 얘는 그냥 알로 보는 거거든요. 알로 보는 거고 트랜지스터는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여기 작동을 할 때 보면 베이스 쪽 이쪽을 뭐 살짝 넣어보면 전압 걸어주고 전류 재보면 얘는 뭐로 보이냐면 아까 계산은 알파이로 보여요. 그 다음에 컬렉터 쪽은 전압을 좀 바꿔 넣어주면 뭐로 보입니까? RO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터 단은 얘는 해보면 아까 GM분의 1이 보입니다. 그래서 GM은 뭐였을까? 되죠, 여러분? GM은 VT분의 IC죠. 컬렉터 단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이미터 단에서 보이는 저항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할 때 정리를 하자면 아주 비선형 소자이긴 하지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보이는지 요 세 가지가 딱 결정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트랜지스터 중심으로 해서 내가 뭐 저항 더 연결하고 막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건데 얘가 저항 하나 더 연결하면 저항 R호를 이제 뺐는데요. 빼는 이유는 저 하나의 변경 저항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인데 여기서 뭐 저항을 붙이고 오만 방법을 써서 얘를 증폭기로 변환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트랜지스터를 딱 배우면 이제 제가 되게 중요한 게 DC 어널리시스가 필요하죠, 그죠? DC 어널리시스 필요하고 그다음에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예.